분양권은 계약금 10%만 내면 새 아파트를 잔금 전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잔금은 입주 지정 기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잔금을 치를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봄봄소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분양권 전매의 경우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보았고요.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분양권 매매의 경우 일반적인 매매와 조금 다르게 복잡해요. 통상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 금액이 5억이라면 계약금 5천만원, 잔금 4억 5천만원이라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분양권 거래의 경우는 분양 금액은 어떤 것을 포함하며 매매 금액은 얼마이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최종적으로 주고받는 정산 지불금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분양 공급가 5억원, 발코니 확장 2천만원, 옵션 비용 1천만원, 중도금 대출 2회차 실행되었고 프리미엄 2천만원인 분양권으로 가정하고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분양 금액은 얼마일까요? 분양 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 비용을 더해야 해서 분양 공급가 5억, 발코니 확장 2천만원, 그리고 옵션 비용 1천만원 모두 더한 5억 3천만원이 분양 금액입니다. 청약이 당첨되어 계약할 때 발코니 확장과 옵션 계약도 하게 되는데요. 발코니 확장은 의무는 아니지만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반드시 하는 것이 좋고요. 옵션 선택에서 중요한 건 시스템 에어컨이에요. 시스템 에어컨은 일부가 아닌 전체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최근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옵션이 많을수록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고 옵션 비용을 포함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 꼭 필요한 옵션 선택할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 분양금액 5억 3천만원을 매매할 경우 매매 금액은 얼마일까요? 분양금액 이외에 웃돈인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매매 금액이 되어요. 이 경우 분양금액 5억 3천만원에 프리미엄 2천만원을 더하면 5억 5천만원이 매매 금액입니다. 프리미엄은 분양금액이 낮은 경우 주변 아파트 시세와 차이가 클 경우 형성이 되었어요. 최근에는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낮은 프리미엄을 찾는 수요가 많고요. 세 번째, 중도금은 2회차 실행되었고 중도금 대출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실제 주고받는 정산 지불금은 얼마일까요? 현재까지 납부한 계약금에 프리미엄을 더하면 실제 주고받는 정산 지불금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 10%,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 비용 계약금 10%, 5,300만원이 납부한 금액이고 웃돈인 프리미엄 2천만원을 더해 정산 지불금은 7,300만원입니다. 분양 금액은 분양 공급가의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며 매매 금액은 분양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하면 되고요. 정산 지불금은 납부한 계약금에 프리미엄을 더하면 됩니다. 이제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해 볼게요. 예를 들어 프리미엄 2천만원인 분양권으로 분양 공급가 5억, 발코니 확장비 2천만원, 옵션 비용 1천만원, 중도금 대출은 2회차 실행되었다고 가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볼게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한방계약서로 작성해 볼게요. 분양권 아파트 매매 계약서고요. 1번 매매 물건의 표시, 2번 분양금액과 중도금 등 납부네요. 3번 총 매매 금액이고요. 4번 정산 금액입니다. 1번 매매 물건의 표시. 매매 물건의 표시에는 소재지와 면적을 기록해요. 매도인이 가져오시는 분양 공급 계약서를 기준으로 소재지, 아파트 이름, 동가 호수, 그리고 타입을 정확하게 기록하고요. 면적으로는 분양 면적과 전용 면적, 그리고 대지권 목적인 토지 표시의 면적이 있어요. 분양 면적은 공급 면적이고요. 이 분양 면적은 전용 면적에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해 작성하는데요. 전용 면적이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주거 공간이고요. 예를 들어 방과 거실, 주방, 욕실 등이라면 주거 공용 면적은 현관문을 열고 나왔을 때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분양 면적은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해서 기록하시면 돼요. 대지권 목적인 토지 표시의 면적은 분양 공급 계약서에 나와 있는 세대별 대지 지분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2번
4번 분양금액과 중도금 등 납부 내역입니다. 분양금액에는 수분양자인 매도인이 분양받은 금액이고요. 앞서 설명했었어요. 이 분양금액에는 분양공급가와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 비용을 더한 금액이고요. 이 경우 분양금액 5억, 발코니 확장비 2천만원, 옵션 비용 1천만원으로 모두 더한 5억 3천만원이 분양금액입니다. 그럼 이 분양금액에는 매도인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이 있고요. 앞으로 납부할 금액이 있어요. 이 납부한 금액은 매도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한 계약금과 지금까지 실행된 중도금 회차만큼의 금액을 더해야 해요. 계약금으로는 분양공급가 계약금 10% 5천만원, 발코니 확장 계약금 200, 옵션 비용 100만원, 모두 5,300만원이 계약금으로 납부를 했고, 중도금이 2회차 실행되어 5천만원 2번 1억, 그래서 이미 납부한 계약금 5,300만원과 실행된 중도금 1억을 더하면 1억 5,300만원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이에요. 분양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빼면 납부할 금액이 되는데요. 다시 분양금액 5억 3천에서 납부한 금액 1억 5,300만원을 빼면 납부할 금액인 3억 7,700만원이에요. 이 납부할 금액 3억 7,700만원은 납부일자에 따라 남아있는 중도금과 입주 지정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분양공급가의 잔금, 발코니 확장과 옵션 비용의 잔금이에요. 3번 총 매매 금액입니다. 총 매매 금액은 매수인이 이 분양권을 매수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이 총 매매 금액을 매도인이 분양받은 분양금액의 프리미엄을 더하면 돼요. 보통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플러스 프리미엄을 말하고요. 만일 프리미엄이 없는 무피인 경우에는 분양금액이 총 매매 금액이겠죠. 이 경우 프리미엄은 2천만원으로 분양금액 5억 3천만원에 프리미엄 2천만원을 더하면 총 매매 금액은 5억 5천만원입니다. 4번 정산금액입니다. 정산금액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실제 주고받는 금액이고요. 이 정산금액은 매도인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하는 거예요. 납부한 금액은 계약금 5,300만원과 2회차까지 실행된 중도금 1억을 더한 1억 5,300만원에서 프리미엄 2천만원을 더한 1억 7,300만원이 정산지불금이에요. 정산지불금에는 현금으로 납부한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어요. 다시 중도금은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와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라면 정산지불금 1억 7,300만원이고요. 만일 중도금 대출을 받았고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기로 한 경우라면 중도금은 매수인에게 승계가 되니 정산지불금 1억 7,300만원에서 1억을 뺀 7,300만원이 최종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지불금이에요. 이 7,300만원에서 계약금으로 정한 금액을 계약일에 지급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잔금이 되는 거예요. 만일 이 경우 계약금을 1,000만원으로 하게 되면 잔금은 6,300만원이 되고요. 6,300만원은 잔금일, 명의 변경일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 분양권 명의 변경의 경우는 계약과 잔금까지 빨리 이루어져서 중도금은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약사항은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준비할게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